네, 두유 연구원님께서 짠 나타나셨습니다. 짠 나타났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식품중앙연구소에서 제품 개발 업무 맡고 있는 임호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품 연구원이라고 하셨으면 두유 개발에 몇 년 동안 해오셨나요? 제가 2007년도에 입사를 해서 현재 한 16년째 두유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훨씬 넘고도 남으셨네요. 지겹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실제로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출시된 상품은 두유 몇 가지가 있으세요? 셀 수 없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대략적으로 3, 40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3, 40까지요? 네, 네.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웹사이트 가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아기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유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정식품을 창립하신 고 정재현 명예회장님께서는 소아과 의사하셨습니다. 재직 시절에 아이들의 모유나 우유를 먹고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걸 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다가 44세라는 나이에 런던과 그리고 미국에 유학기를 떠나시게 됩니다. 아, 그런 현상을 보시고 유학기를 가시게 되신 거예요? 오.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많이 작용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5년간의 유학 기간 동안에 드디어 병명이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곧바로 유당이 없으면서 3대 영양소가 풍부한 콩에 집중하셨습니다. 연구원님도 유당불내증이 있으세요? 저도 아, 있으세요? 그러면 두유를 얼마나 드세요? 매일? 한 1리터에서 2리터까지도 먹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루에 2리터까지는 조금 드물긴 한데 한 1리터까지는 거의 매일 그래봐야 한 5팩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유를 마시게 되면 이런 점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아요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 영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하나는 이제 단백질이고 하나는 이제 뼈 건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에 이제 한 팩당 한 6g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반 플레인 두유 같은 경우는 칼슘을 첨가를 하고 검은콩이 함유된 고칼슘 제품의 경우에는 풍부 수준으로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3는 전 제품에 첨가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줄줄 풀어내시는데 혹시 두유를 먹을 때 나쁜 점도 있을까요? 네. 두유를 먹었을 때 아, 이 점은 좀 안 좋아요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이 다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순 없잖아요. 두유를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니 10년 이상을 두유를 이렇게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불편하더라 그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식사 대용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두유를 마시다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식사량이 좀 줄어드는 좀 맛있는 걸 더 먹고 싶은데 요즘 다들 식욕 억제를 하고 싶어지는데 두유의 단점이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연구원님 결혼은 하셨죠? 예, 혹시 자녀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 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한테 두유를 먹이시면서 키우셨나요? 네, 네.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유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 네. 그 24개월까지는 저희 성장기용 조제식을 더 먹이는 편이었습니다. 아가 반은 괜찮았어요? 아빠를 닮아서 굉장히 잘 먹긴 했습니다. 둘 다 잘 먹진 않았고, 근데 한 아이는 이제 잘 안 먹었고 이제 다른 아이는 이제 잘 먹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좀 식습관이라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좀 공급을 하려고 네. 좀 그때 시도를 했었습니다. 두유를 먹은 네. 아이는 안 먹은 아이에 비해서 이런 점이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 네. 저는 이 오해는 꼭 풀고 싶었거든요. 엄마들 카페에서 이상한 괴담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두유를 마시면 빨리 2차 성징이 온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두유를 좀 안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유라는 게 이제 대부분 콩으로 만듭니다. 콩 자체는 예로부터 이제 두부나 이제 청국장, 된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섭취해온 안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두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부분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는 식품에서 오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제 성조숙증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정 식품과의 어떤 민감하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 연구였던 2021년도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대학교에서도 콩 섭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성조숙증 그리고 키성장, 초경에 대한 부분이 연관성 없음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드셔도
주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두유를 선택을 할 때 단순히 맛,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재료를 사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국산에서 재배된 국산 콩으로 만든 두유를 선호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국산 콩과 외국 콩 사용해서 만든 두유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양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유라는 게 이제 재배 지역마다 네. 조금씩의 이런 성분들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이든 그리고 국산이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대두를 사용하는 게 좀 중요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두유를 만들어 보면은 일반 성분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없는데 다른 이제 미세한 성분들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이제 제품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자사 두유에 사용되는 콩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산하기관 AT에서 인증받은 콩만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인증을 한다는 인증하는 그 콩에 대한 어떤 사이즈 그리고 단백질 함량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이물이 없거나 이런 깨끗한 콩만을 사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들어온 콩들은 이제 자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수를 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유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 정말로 두유를 많이 마시셨잖아요. 우리가 왜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특별한 두유 마시는 방법,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연구원들끼리 이제 SNS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따라 해보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 좀 유행하는 음용 행태인데 그 과일초라고 이제 식초를 보통 이제 탄산수에 많이 타 드시는데 그쵸. 그걸 이제 두유에 타 먹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꽤 맛이 괜찮아가지고 그 방법으로 저희 이제 연구원들끼리 많이 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 맛 보여주시겠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과일 식초를 집에 있는 이런 소주컵 같은 일반적으로 드시는 용량을 따라 드시면 7알 정도 따르면 이렇게 한 30ml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그냥 넣으시고 믹스커피 드실 정도로 개근을 하시면 이게 한 90ml 정도가 됩니다. 한 팩 따면 딱 2잔 나오게 되어 있고 같이 혼합을 하면 이제 약간 요거트처럼 이제 걸쭉하게 걸쭉하게. pH 때문에 제가 걸쭉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아셨나 봐요. 취향 조절 얼음 한 3개 3개? 민트까지. 애플민트까지. 네, 끝났습니다. 네,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 요구르트 같으면서도 네. 뭔가는 조금 색다른, 정말로 약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맛인데 그게 생소하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큼한 맛인 것 같아요. 상큼한 요거트를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왜 식초에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좀 개성 있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 궁금증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가일초 두유도 레시피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유 사랑 많이 해주세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